네, 안녕하세요.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 쪽에서 다시 한번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을 느꼈을 때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를 혼자 이 신풍제약을 위치를 하나하나 캔들을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프로그램 쪽에 물론 제 의견이 다 뭐 맞는 건 없습니다. 한 5% 10% 정도 맞는 것뿐인데, 그 위치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프로그램들이 매수하는 그 위치가, 그냥 제가 보는 기술적인 부분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들이 왜 들어오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인 부분에 있는 것보다는, 이것도 다 모든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50을 가든 10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하는 것이 좀 신경을 쓰인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신경이 쓰인다. 프로그램이 매수라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신경이 쓰이는데, 그럼 이게 언제 뭐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위치에서는 분명히 이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원래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미리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제가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위치에서 계속 저 밑에서 눌림목 이후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들어올까라는 것을 제가 캔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처음 뭐 스타트가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돌파라든지 뭐 돌파 이후에 안착이라든지 그런 흐름에 있어서, 또는 지지가 잘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캔들마다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었나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변동성 없이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어제 상승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면 갭 상승 이후에 제가 이제 분봉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어떻게? 네. 눌리지 않고 뭐 약간의 밑꼬리, 이건 좀 신경 쓰실 건 아닌 것 같고요. 5선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강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쪽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그 다음 패턴이 어느 정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단타던 뭐 신규 진입이던 분명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맞다. 그래서 분봉상의 그러한 모습이 제 생각에는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눌리면서도 지지해야 할 자리, 자, 다 아시는 자리죠. 시가에 대한 부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확인될 수 있고, 돌파 안착 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입니다. 보시면 눌림, 5일선, 그러니까 5선이죠. 5선 기준을 잡았을 때의 눌림목, 기술적 반등, 위치, 돌파, 저항, 안 맞는 구간이 없어요. 다 맞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장중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지 않고 다른 종목을 이제 매매하다 보니까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장중에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확인을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욕심이 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저는 장중에 점심 이후에 제가 이 종목을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의 모습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일봉상에서 그냥 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이 색칠한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갭 상승 이후에 꼬리를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꼬리. 꼬리가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색칠한 부분을 지지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색칠한 부분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위치상을 정확하게 갭을 띄우고 적당한 갭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를 지지해주고 올렸다는 이 흐름, 이게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위치상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단타를 치던 뭐 어떻게 됐던 많은 물량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시간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렇고 시간에 밀리지 않았나요? 혹시 제가 뭐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시간 내에 밀렸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시장의 그 시장을 처음에 뭐 동시효과 이후에 이 만들어주는 이 모양을 보면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어떻게 끝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승을 해서라기보다는 분명히 거래를 일으키는, 거래량을 많이 일으키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거래량을, 자,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제 상방에 대한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방에서 거래량이 나올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직까지는 어떠한 큰 이탈된 내용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없는 그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왜?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라는 게 꼭 위에서만 터지는 건 아닙니다. 뺄 때도 충분히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 주식에 있어서 상하방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떻게 나오더라도 뭐 손실을 적게 하고 수익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만 우리가 미리 상승 하락에 대한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좋은 위치를 전 일부러 만들어 줬다. 어떻게든지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내 자리를 유지를 시켜줬고 갭 유지 상승 저항이다. 지금 이 자리를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뭐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저는 계속 상방을 보고 홀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를 돌파하고 이 과거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자리가 계속 중요하다. 이 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하되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한 특별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만약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가 빠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자리, 자, 이 신고가를 계속 쓴다 하더라도 종가상이라든지 결론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이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왜? 당연하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안착을 못한다라고 하면
못 올라가겠죠. 물론 점상 쭉 한 번에 상한가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상한가 가더라도 어떻게 분봉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찍고 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자 지금은 분명히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상승 안착 이후에 좋은 그림 수급 그죠? 이거는 분명 하나 저항이 생겼다. 그럼 월요일장에서 봐야 될 것은 눌리느냐 눌리고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와서 돌파가 나오느냐 이 모습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시 이 자리가 깨지면서 만약에 깨지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좋은 모양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를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봉상의 위치를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겠느냐? 위치가 자 이렇게 올라가면 기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올라가면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맞춰볼 필요가 있죠.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가 이런 자리 하나 있죠. 그렇죠? 자, 제가 좀 너무 밑으로 했는데 자, 여기 약간 위쪽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캔들 이 위치 자, 여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자, 여기를 제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뭐 올라가면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윗상단 쪽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지지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 자리가 밀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방 하방에 대한 부분은 그냥 예상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어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장중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수급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과 그다음에 긍정적인을 동시에 생각하셔서 양 방향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